예, 지금 25차 시 MVP 제작을 통한 아이디어 테스트 관련돼 갖고 저희가 이번 차 시에는 시제품 제작 아니면 3D 프린팅 메이커 스페이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글룩 대표님, 홍재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익히 알고 있긴 한데 네, 예, 네. 예. 저는 그 대학에서 무대 미술을 전공한 그런 미술 학도인데 우연히 이제 대학교에서 3D 프린터를 접해가지고 너무 빡 빠져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입사를 이제 3D 프린터 제조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콘텐츠 개발 팀장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와서 2013년도서부터 글룩이라는 3D 프린팅 서비스 샵을 그 홍대에다가 이제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시제품 창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저희는 약간 뭐 프린팅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작업 위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700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매일매일 그런 분들을 보다가 이제 느끼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또 대표님이랑 좀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대표님 그 옛날부터 원래 3D 메이커 스페이스죠. 지금 어떻게 네, 보면 메이커 맞습니다. 스페이스 운영하고 계신 건데 일단 시제품이 뭘까요? 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종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나요? 뭐 디자인 네. 뭐고, 뭐 워킹 뭐고, 뭐 그렇죠. 많잖아요. 이제 뭐 MVP 먹업도 있고 디자인 먹업, 워킹 먹업, 막 소프트 먹업 뭐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용도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시제품의 종류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갖고 이제 완성도 검토를 위한 그런 시제품도 있고 연구 목적을 위한 제품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제품 중에서도 소비자 반응을 이게 먼저 보기 위한 이제 그런 시제품도 있고 심지어 뭐 시제품으로 KC 인증을 받기도 해가지고 뭐 제품 개발 공정에 따른 이제 그런 생산성 검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 나중에 제품하고 대량 양산하고 이제 이럴 때 리스크를 줄이는 목적이거든요. 그 그렇죠. 시제품이 그 양산 제품과 어느 정도로 흡사하게 나오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느냐. 하고 사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이제 문제는 이 시제품을 만드는 방안이나 가공법이 너무 많다는 게 갖고 이제 실제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창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될 거예요. 다만 가공법이 다양하지만 반대로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너무 많은 가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건 3D 프린팅에 그 액체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3D 프린팅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렇죠. 소재에 따라서 네,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CNC 그러니까 맞아요. 기계를 갖고서 깎아내는 뭐 그런 또 음. 시제품 만드는 하나가 있고 뭐 진공주형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시제품 제작 과정부터 예, 예. 한번 말씀해 한번 주세요. 종류를 뭐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갖고 예.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개념 구상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 개념 구상을 토대로 이제 설계 도면을 이제 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던 아니면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던 그런 설계 도면이 제작이 될 텐데 이제 세 번째가 설계 도면까지는 뭐 2D나 뭐 3D나 뭐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세 번째 가공부터가 문제고 가공 방법이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 나는 3D 프린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프린터 종류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공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외형 검수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형태가 잘 나온 걸 확인하고 이제 후가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심지어 후가공에서도 뭐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이나 이제 양산 방법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컨설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집단이나 플랫폼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지금 뭐 개념서부터 시제품 뭐 이제 최소한의 기능 시연이 가능한 그런 MVP 제품까지 있거든요. 이제 그럼 그러다 저희가 보니까 시제품 제가 딱 만들 거예요. 설계 네, 도면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D 프린팅도 있고 CNC도 있고 진공주형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네, 네, 호가공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그죠, 그죠.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갖고 제가 일단 가공 방식에 대한 것들을 살짝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보통 예, 예, MOQ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예. 한번 화면을 보고 얘기를 드리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금형인데 QDM 금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금형 양산 금형 대비 비용이 한 5, 60% 싸고 굉장히 빠른 납기를 이제 주로 하는 이제 그런 몰드 베이스의 이제 생산 방법이고 실리콘 몰드 복제에서 예, 예. 떠가지고 이제 사출 금형에 비해서 뭐 심하게는 90% 이상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도 있는 방식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 실리콘 진공주형에서도 쓰이는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고 치수도 굉장히 잘 맞는 이제 그런 뭐 실리콘 틀 같은 것 재료 같은 것도 개발이 많이 돼서 진공주형 같은 부분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진공 성형은 꽤나 이제 오래전부터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것도 이제 필름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디테일이나
이제 이런 정밀도라든지 이게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진공성형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제가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3D 프린팅 쪽인데 요즘은 3D 프린팅으로 양산하는 사이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양산이라고 하면 제가 막 몇백만 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보통 작은 부품 같은 경우에 4천 개, 5천 개까지도 어, 프린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작은 건 오히려 프린팅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좀 뒷부분에 좀 준비가 되어 아까 있고 QDM부터 진공주형, 뭐 진공성형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오히려 그게 한마디로 내가 워킹모업을 몇 개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그렇죠. 방법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QDM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3000개 정도 하실 거면 음. 그게 좀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공주형 같은 경우는 한 몇십 개 단위, 몇백 개 단위에 또 적합한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예, 제가 예. 대략적으로 좀 MOQ 아, 그에 죄송해요. 다 있네요. 따라가지고 예, 가공 좀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닌 게 자기가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제품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좀 예. 일반적으로는 뭐 한 개, 두 개의 제품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3D 프린팅이나 NC 가공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에서 한 500개 단위가 필요하다 이러면 진공 주형을 좀 많이 하는 아, 이제 예, 그런 게 예.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몇천 개에서 뭐 몇만 개까지도 필요한 경우다 이제 이랬을 때 이제 QGM 금형까지도 요즘에 또 금형을 파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많이들 뭐 요즘 디자인 주기도 워낙 빠르고 뭐 100만 타 막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처럼 요즘에 거의 잘 뭐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개수별 뭐 MOQ별로 보통 이제 가공 방법을 좀 골라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3D 프린팅이 진공 주형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영역을 침범해서 뭐 그 정도의 수량은 몇백 개 단위까지도 이제 보는 사례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나왔고 뭐 3D 프린팅이 그 메이커 스페이스가 지금은 CNC나 NC까지도 가공까지도 진행하고 있나요? 메이커 스페이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뭐 프린팅 전문으로 하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 아니면 목공 장비라든지 가공 금속 장비를 다루는 데도 있고 이제 이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예.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뭐 양산 연계까지는 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이제 그런 상태고 그 양산 직전까지 이제 가면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제 시제품 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용하면은 되게 유용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마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계속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 위주로 이제 선발이 돼서 이제 누구나 좀 쉽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를 한번 찾아가시려면 메이커 스페이스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 예, 예. 예, 네. 예. 그래갖고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뭐 예. 3D 프린팅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FDM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3D 프린팅 방식이고 필라멘트라고 하는 롤로 아, 된 소재를 이렇게 녹여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예. 2008년도에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이제 굉장히 보급화된 이제 그런 프린터 방식이고 뭐 이제 단점은 뭐 결이 많이 남고 정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고 장점으로는 가격이 매우 싸다.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커서 이제 이런 FDM 방식 프린터 많이 쓰시고 제가 아까 전에 뭐 프린터로 이제 좀 양산도 되고 표면 조도라든지 뭐 이제 정밀도도 높고 뭐 이제 이런 방식의 SLA 같은 방식인데 이제 이런 방식들이 이제 광경화 수지로 이제 레이저로 빛을 쏴서 광경화 수지를 굳혀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액체죠, 저게요. 네. 그래갖고 예. 이제 광경화 수지라고 불리는데 액체로 되어 있고 이제 업체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가격이 좀 비싸다. 그리고 장비 가격도 좀 비싸다. 뭐 이제 이런 오, 것들이 좀 장비도 있고. 되게 크고 보니까 저걸로 많이 하시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렇죠. 이 보급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뭐 업체에서 쓰는 산업용 장비는 되게 보통 다 크던데 억대가 냉장고만 한 것 넘어가죠.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소재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강도나 내열성을 가진 이제 그런 소재가 부재하다라는 아, 점이랑 이제 표면 조도나 퀄리티가 CNC까지는 아직은 못 안 된다. 가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그 한계점들을 조금 다음 방식을 한번 보면 이제 SLS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우더를 레이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결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디테일하거나 이제 뭐 복잡한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좀 유용한 방식도 있고 3DP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컬러로 만드는 이제 그런 3D 프린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안 쓰는 이제 그런 프린터고 이제 LOM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소재로 쌓는 이제 그런 프린터도 있고 이것도 이제 풀 컬러가 되는 이제 그런 아,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폴리젯이라고 해서 이게 재료비가 엄청 비싸서 이제 프린터 시제품 만드시는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 기관에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이 장비가. 예, 예. 근데 이제 키로당 막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소재비가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들려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구멍만 한 거만 안 되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게 되게 막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소재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좀 특이한 방식으로는 HP에서 이제 3D 프린터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 미국에 있는 3D 프린터 자동화 공장에서는 HP 장비로 한 400만 개 부품을 생산하고 막 이제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프린터 쪽에 보시는 분들, 프린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바라는 게 이제 산업에 적용돼서 양산에 들어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양산에 들어가야 이제 프린터 업계가 발전을 하니까 이제 그 시장을 보시는 건데 뭐 대기업이죠 HP면은 그 그렇죠.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아예 이제 제조업 쪽에 양산 제품으로 프린터를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프린터 방식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는 성냥개비거든요. 근데 보시면 저기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이랑 뭐 만안경 같은 건데 정말 막 나노 크기의 그런 3D 프린터도 이제 막 개발이 돼가지고 뭐 반도체 업계에서도 쓰이고 막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방식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르기도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아이디어 제품 목업할 때 뭐 쓰시면 좋은 게 FDM과 SLA 이 두 종류 정도가 크게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을 보면은 거의 저런 표면 처리나 품질의 이슈 때문에 거의 CNC를 해갖고 좀 음, 가격이 당연히 비싸죠. 맞아요, 맞아요. CNC, 그러니까 3D 프린팅보다 3D 프린팅은 주로 기능이나 이런 개발 과정에서 좀 테스트해 볼 때, 그러니까 맞아요. 업체들이 좀 쓰는 것 음, 같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그래서 그게 예, 이 심지어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까지의 추세가 그냥 3D 프린터는 시제품이지 뭐 별 다른 게 있겠냐 약간 이런 거였고 작년부터가 제가 느끼기에는 뭐 국내에서는 어땠냐면은 3D 프린터로 어느 정도 내가 뭐 케이스라든지 내 제품을 한 50개, 100개 정도 양산해서 소비자한테 팔아볼 수 있겠다라는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접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제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심천, 샤먼 막 다 돌아다니면서 3D 프린터 공장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왜요? 그 중국 쪽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게 시장 조사 궁금해가지고 차원에서요? 예, 시장 조사 예. 차원에서 중국을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어디 업체를 가보니까 그 냉장고만 큰 프린터 있잖아요. 그게 500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쭉 보니까 얘네들이 부품 한 10만 개를 뽑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는 QDM 안 해. 프린터로 양산해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직 퀄리티도 안 나오고 뭐 물성도 안 나오고 그래갖고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좀 자세히 봤더니 그게 QDM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프린팅으로 양산이 가능한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 쪽은 그런 물량을 전 세계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프린터 공장을 차려가지고 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엔 이게 안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번에 그 파주에다가 프린터 공장을 되게 크게 하나 아, 셋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자동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국에는 어느 정도로 물량이 많냐면은 그냥 길거리에 할머니랑 애들이 뭐 프린터 출력물 가져와가지고 서포터 떼고 막 다듬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알바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물량이 부업식으로, 예, 많아가지고 예. 그런 정도로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심지어 뭐 NC 가공하는 업체들이 프린터를 도입해서 막 프린터로 양산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프린터가 조금만 더 디테일 뭐 표면 조도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이런 게 그 높아지면은 이제 목형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뭐 QDM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파트라든지 범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었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네네. 일단은 이런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CNC를 주로 하는 시제품 쪽에 가면 CNC가 좋다 말씀하실 거고요. 3D 음. 프린팅 쪽을 가면 또 3D 프린팅이 좋다 얘기하시니까 장단점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근데 지금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린터로 어느 정도 막
출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뭐 예, 예. 현대차에 들어가는 조명 검사구 치구 조립부 아, 막 지그 이제 같은 거구나. 예, 이런 예. 것도 있고 뭐 이제 타이어 같은 것도 있고 막 이제 이런 부품들도 이게 어느 정도 뭐 한 대의 사진인데 이제 이런 게 한 10대, 20대 되면은 이제 하루에 몇백 개씩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근데 것들이 단가 되거든요. 경쟁력이 있나요? 전 그게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3D 음. 프린팅을 했을 때 부품은 끝내 단가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경쟁력이 있는지. 그래갖고 제가 소재 쪽을 이제 막 글룩 루벤틱스라는 회사를 소재 개발 회사를 이제 대전에 있는 연구소랑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소재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갖고 소재 개발을 쭉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국 쪽이 사실 좋으려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이제 표면 조도가 거의 뭐 CNC 정삭 친 거랑 비슷한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뭐 이제 이게 아, 프린터 그래요? 다이렉트로 그냥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저게 그러면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CNC와 지금 말씀하신 저 정도. 일단 장점으로는 CNC가 못 깎는 오축 CNC로도 못 깎는 이제 그런 형태도 이제 가능한데 예, 제가 예. 평균적으로 내보면 10배 이상은 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시제품 저희 단계에 대해서 좀 들은 것 같고, 저희 듣고 계신 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시제품 단계에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 C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창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그 만들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이거를 뭐 양산까지 가서 막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실패 경험이 되게 또 전 중요하더라고요. 좀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보여줬을 때 이게 좀 시장에 반응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도 되게 큰 시제품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제품을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꼭 전문 업체 좀 믿을 만한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안 싶어요. 믿을 만한 업체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예, 예. 그쵸. 근데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게 업체의 막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사실 업체들이 속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업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 포트폴리오 했다라고 들어가 돼 있고요. 있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대표님이나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좀 시제품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인증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오늘 어려운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예. 오늘 일단 내용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